자, 이어서 가볼게요. 513번 할 차례죠? 513번 풀어보세요. 풀어본 기억이 있을까요? RPM에도 있었을 텐데. 어렵죠?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짜 내가 이게 푸는 방법을 몰라도요, 어떻게든 뭐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서 알파, 베타 이용해서 뭐 알파 더하기 베타 6인 거 이용하고, 또 얘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 x자리에다가 4x-3만 더 넣어서 진짜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원래 푸는 방법은 더 쉬운 방법이, 자, 우리 어차피 이게 안에 있는 애 모양만 다르고 f라는 애 함수식 이름은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힌트는, 자,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f 알파는 0이 참이 돼야 되고요. 베타를 대입했을 때도 얘가 참이 돼야 돼요. 맞죠? 이 정보 말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방정식에서 우리가 얘를 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f 안에 들어있는 얘 전체가 알파인 경우 또는 베타가 되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나타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식 있죠. 예식의 두근을 새롭게 정의를 할 거야. 그럼 그 두근을 P와 Q로 정의할게요. 맞죠? 자,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근이라고 근이라고 정했으면 X자리에다가 근을 넣으면 무조건 참이 돼야 돼. 등식의 성질이잖아. 이게 방정식의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F, 자, 무조건 근은 X에 넣어야 돼요. 여기 전체에 넣는 게 아니고요. 얘는 4P 빼기 3. 얘가 참이 되어야 돼요. 왜? 근이라고 설정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F, X 자리에다가 Q를 대입하면 얘도 참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PQ는 우리가 설정했으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요. F 안에 뭐가 돼야지 참이 되냐? 알파랑 베타가 되는 경우밖에 없어. 그럼 안에 들어있는 전체가 알파가 되거나 전체가 베타가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식이 2개, 문자 2개가 나오죠. 식 2개, 문자 4개네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려준 거 있잖아. 두분의 합. 얘 이용하면 뭔가 풀려요. 그럼 식을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자, 그러면 4P 빼기 3이 알파랑 같아요.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두근의 합인 P 더하기 Q가 무엇이냐 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를 P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P는 알파 더하기 3을 4로 나누면 P가 정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요. 4Q 빼기 3은 베타랑 같으니까 Q로 정리를 하면 베타 더하기 3을 4로 나눈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P 더하기 Q는 얘 2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분모가 4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알려줬으니까 대입하면 끝나죠. 그럼 얘가 6이 되니까 12. 그러면 답은 3.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양을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 관련된 게 여러 개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죠. 처음부터 정리해보고 좀 다시 풀어보세요. 숙제할 때 대표 문제 필기 해놨을 거 아니에요. 대표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 거 안에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일단 마스터하시고 그거랑 계속 똑같이 적용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 수학은요 문제가 진짜 무제한이야. 거의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요 일단 시중에 교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센이랑 RPM 정도면 웬만한 유형 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것만 반복해서 모든 유형을 일단 마스터하셔야 돼요. 선행 과정에서. 그래야지 이제 겨울방학 때 고1 내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해보셨어요?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어. 자, 그러면 식을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fx는 0이라는 게 2차 방정식이라는 거 주어졌고요.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 뭔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 fx라는 애를 최고차항을 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놓으면 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는 fx 자리에 4x-3이 대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4x 빼기 3을 모두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f 4x 빼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그대로 4x 빼기 3이 들어가고 여기 알파 4x 빼기 3이 들어가고 빼기 베타는 0. 얘를 풀어도 되는 거죠. 맞아요. 얘도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 얘를 풀려고 봤더니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네. 땡큐죠. 근데 우리는 방정식에서 해라는 건 무조건 x값이에요. 등식 참으로 만들어준 x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x값은 4x가 3 더하기 알파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3을 4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분의 베타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굳이 PQ로 안 놔도 얘네 두근이 나오니까 얘 두근을 더하면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하기엔 얘가 더 쉬워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얘가 훨씬 빨리 풀려요. 둘 다 아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봐서 이거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 되나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517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문제들 시험에 좀 낼 예정이에요. 이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고
또 이제 520번의 인수정리 이거 관련해서 또 식 만드는 건데요.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방정식 진짜 어려워요. 일단은 기본기부터 해보세요. 자, 517.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줄 알면 엄청 쉬운 문제고요. 할 줄 모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문제죠. 자,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요. 일단 크로스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안 되는 거라서 원래는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억지로 인수분해 하려면요. 얘를 일단 0이라고 갖다가 놓고 x,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근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이제 근을 찾으면 거꾸로 인수분해된 형태의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랑 갖다 놓고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근의 공식 짝수 공식 되네요. 1분의 마이너스 절반의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1 풀마 루트 5i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오면 i를 꺼내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자, 그러면 하나의 근은 1 플러스 루트 5y고요. 또 하나의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돼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얘는 x 빼기 하나의 근. 그 다음에 x 빼기 또 하나의 근.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을 억지로 구한 다음에 거꾸로 인수분해된 형태 만들어주는 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520번 풀어보세요.
J요? 같이 해볼게요. 이게 인수정리 문제인데요. 좀 아직도 적용이 안 됐죠? 어려워요. 자, 위에 일단은 저희 2차 방정식 있고요.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과계수량계 한번 써놓을까요? 뭐 사용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5 근과계수량계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패턴이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뭐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제 같게 나오거나 패턴이 공통적으로 변하게 되면요. 얘는 우리 인수정리를 떠올리셔야 돼요. 인수정리가 또 뭐냐? 그것도 헷갈리죠. 그건 이제 여기서 변형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F알파와 마이너스 1만 볼 거야. 두 개가 같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우변을 무조건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F알파 더하기 1은 0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얘는 F 베타 플러스 1도 0이 돼야 돼요. 뭔가 어떤 근을 넣었을 때 모양이 되게 똑같죠? 똑같거나 약간 변형이 비슷하게 돼요. 그럴 때는요, 얘가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볼게요.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얘 전체가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 여기에다가 우리 알파를 넣었어요. 알파를 넣었을 때 등식이 참인 거죠. 이 등식이 지금 성립한다고 알려줬잖아. 다음 베타를 넣어도 이 등식이 참인 거야. 그러면 얘는 바뀌는 부분을 x로 바꿔보시면요. fx 더하기 1은 0이라는 x에 대한 방정식에서 알파를 넣으면 참이고요. 베타를 넣어도 참이야. 그러면 얘 두근이 누구야? 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소리죠. 그래서 모양을 우리 변형시켜서 만들었어. 근데 여기는 저 1이 안 변하죠? 원래 이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이 알파나 베타 모양을 바뀌면요. 걔도 변수가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얘는 무조건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수 취급해서 1이 그대로 오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럼 두분이 알파와 베타로 갔는데요.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요. 자, 얘식을 인수분해하면요.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게 인수정리인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에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얘가 인수분해 됐다고 치면 인수분해된다. 분해한다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반드시 fx 더하기 1이라는 n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잠깐만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로 쓰면 되겠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지 는 0으로 했을 때 근이 x 알파 베타가 근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모양은요, 많이 풀어보고 그냥 외워서 풀다가 나중에 좀 이해가 돼요. 계속 풀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좀 선행이 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풀어주면요.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결국에 F3을 찾는 거죠. 그러면 F 바로 사실 3 넣어도 돼요. X는 우리가 얘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1 넘어갔으니까 맨 뒤에다가 마이너스 1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이게 x제곱, 가로 풀어버릴게요. 3 넣으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랑 합쳐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우리 f3 값을 찾는 거니까 x자리에 3 넣으면 9, 9, 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fx를 직접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래 내용 똑같은 거 있으니까 똑같이 반복해보고요. 5, 2, 2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이 된 거야. 변수가 또 살아있는 건데요. 5, 2, 3까지 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형에다 별표 좀 쳐볼까요? 520번에 별표 쳐보세요. 그냥 예전에는 막 킬러 문제가 툭툭 나오면요. 애들이 몰라. 너무 어려워. 이해 자체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는 익숙해져.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많이 풀려 있어. 그럼 얘가 갑자기 보조수단으로 툭 나오고 fx 관련해서 뭐 함수 그래프 그리고 근의 값을 찾아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도구로 사용돼요. 처음 문제는 얘가 목적이었다면요. 이제 도구로 사용되는 거다.
어려워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524번 풀어보세요. 524번. 꼭 모르는 거 질문 좀 쌓아놨다가 많이 하셔도 되니까 질문하세요. 답 나와요? 답은 58 나오나요?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미지수 AB가 있어요. 근데 미지수 AB가 지금 실수 조건이 줬어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 상수가 실수죠? 그런데 한 근이 허근이 나왔어. 그럼 또 하나의 근은 반드시 무슨 근? 켤레근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근은 3-2 루트 2y. 얘가 이제 두 근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근은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을 먼저 써봅시다. 두 근의 합은 더하면 6이네요. 그게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암산 되나요? 9 빼기 2 I 제곱이니까 9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1, 곱은 11 나와요. 그러면 이제 A,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나왔고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려. A. 그러면 이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요. 36이 되고. 그러면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36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11이니까 플러스 22 넘어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8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이랑 근과계수의 관계는 사실 보조수단으로 나오고 많이 사라지죠. 됐을까요? 그래서 529번까지 숙제로 해올 수 있을까요? 529. 40문제 좀 넘어가나? 180 빼면은 50문제까지 되네요. 쉽지 않겠는데. 해볼 수 있어요? 월요일까지. 다른 거 안 낼게요.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그러면 다 해올 수 있으면 해오시고요. 저기 끝에 두 문제 할까요? 대표 끝 두 문제. 그래서 각 대표 유형 끝에 두 문제 이거 풀어볼게요. 그래서 저기 유형 10에서는 483 이랑 484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유형 11에서는 489, 490 근데 좀 다 풀었으면 하는데 그냥 범위를 줄일까요? 범위를 줄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81부터 유형 15번까지만 할까? 508 508 512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정석책 피세요. 시간 좀 남았으니까 정석 펴보세요.
2차 방정식 판별식 했고, 그리고 근각계수관계 115페이지 펴보시면은 이 개념 한 번 더 또 읽어보세요. 근각계수관계는 이제 아래쪽 박스 아래쪽 보시면요, 근각계수관계를 증명을 이제 근해 공식으로도 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여기서 적혀 있어서 두 개를 더해보고 빼보고 했더니 A, B에 대한 관계식으로 딱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넘겨보시고 유제 문제를 바로 갈게요. 어차피 근거계수관계는 딱 그냥 그거 공식식 두 개만 있고, 그래서 118페이지 펴보세요. 근거계수관계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하네요. 저기 118페이지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9 사인 안 배웠으니까 얘는 패스할게요. 여기는 건너뛰고, 자 120페이지 얘도 좀 버릴게요. 얘는 아직까지 별로인 것 같고, 또 121연수분 121페이지 해볼게요. 자, 우리 9-4번 있죠? 자, 가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지저분하네. 가로 2번만 할게요. 가로 1번 하지 마시고요. 가로 1번은 잠깐 같이 볼게요. 그러면 필수 예제 9-4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1번은요, 지금 x, y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래요. 자, 그럼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얘를 그래도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있었죠. 그것처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x에 대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럼 근을 찾으면 x 빼기 하나의 근 가로 닫고 x 빼기 하나의 근 가로 닫고 똑같이 하는 건데요. 지금 얘가 너무 지저분해서 오히려 지금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에다 별표 쳐놓고요. 얘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거 사실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가로 2번 한번 읽어만 보세요. 쓸 동안 읽어보세요. 유제는 풀어보세요. 가로 둘 다. 이거 보셨죠? 자, 보시면 결국에는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그 이수분해 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얘가 1차식. 자, 1차식의 밑줄 쳐보세요. 1차식. 자, 1차식에는 다항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식이다.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1. 얘는 x, y에 관한 1차식으로 볼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2분의 1 x 플러스 3y. 자, 이런 것도 얘는 xy에 대한 1차식이 맞아요. 자, 그런데 뭐 2분의 1 x 더하기 루트 3y. 자,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그럼 얘는 xy에 관한 1차식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y 자체가 얘는 2분의 1 거듭제곱이야. 자, 다항식 1차식, 2차식, 3차식 얘네들을 다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다항식이 되려면 모든 문자, 관련된 문자가 지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y분의 1, 이런 것들은 y에 마이너스 1 달려있는 거랑 똑같고요. 근데 루트 y는 얘가 y의 2분의 1이랑 똑같아요. 나중에 대수에서 배워요. 그래서 y나 x에 이호상한 지수 돼 있으면 걔는 1차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식이 되게 복잡할 때 괄호 1번처럼 인수분해를 억지로 하려면요, 얘를 0이랑 갖다 놓고 x에 대한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억지로 찾은 다음에
x 빼기 하나의 근, x 빼기 하나의 근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억지로 했었죠. 맞죠? 근데 얘는요,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x에 대해서 정리 먼저 해볼게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x 개수가 y 더하기 2로 들어오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x에 대해 근의 공식 쓰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y 애들이 루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걔네들이 루트를 계속 갖고 있으면 1차식으로 인수분해 안 돼요. 루트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은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은 루트 벗고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접 해볼게요. 자, 일단 얘를 0이랑 같다고 놓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억지로 근의 공식을 쓸 거야. 근의 공식. 자, 그럼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되고요. 얼마? 루트 b제곱 그러니까 y 더하기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ky 제곱 마이너스 47에 28y 플러스 12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찾았으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하나의 근 그리고 x 빼기 또 하나의 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만 가져와야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억지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봐요.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x는 1차가 맞는데 y에 대해서 지금 루트 안에 y가 살아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1차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가 1차식이 되기만 하면 두 1차식의 곱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신경 쓰면 되냐면 얘는 y에 대한 1차잖아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얘 부분 있죠. 얘 부분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무조건 루트를 벗고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뒤에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똑같이 되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x, y 모두 1차식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왜 그냥 푸시지 왜 이거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결론만 낼게요. 얘 위에 이렇게 정리한 식 있죠? 이 정리한 식이 얘랑 뭐 똑같죠? 뭐 정리한 거니까. 자, 정리했을 때 얘의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돼요. 지금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이 이 x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 판별식만 쓰는 거야. 왜? 판별식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좀 더 축약해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영이 되시면 돼요. 자, 왜냐면은 판별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 애잖아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 판별식이 0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쓴 게 0이랑 같으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좀 어렵죠? 안 되면 외우셔도 돼요. 두 1차식의 곱이다? 이게 생각보다 교과서에서 막 주로 다루는 내용은 잘 아니긴 한데 나오면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그대 고시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못 풀거든. 손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암기해서 푸는 것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처음 거에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하면 된다. 아니면 그냥 위에 게 사실 이해도가 훨씬 높죠. 위에 거로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루트 안에 있는 부분만 신경 쓰면 되니까 다시 여기까지 돌아와서 판별식만 쓸 거야. 자, 판별식은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에서 y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y제곱 플러스 4y
하면서 다 할게요. 4K 플러스 1의 Y제곱. 4Y니까 얘는 마이너스 24Y. 플러스 4 플러스 16. 얘가 판별식이죠. 그럼 Y에 대해서 이제 2차식이니까 여기 판별식 또 쓸 수 있죠. 그럼 판별식 D 프라임. 짝수 공식 써도 되겠죠. 그럼 얘 짝수 공식은 마이너스 12. 그러면 12의 제곱 144. 마이너스 AC니까 16 4K 플러스 1. 그럼 얘가 0이 되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6, 24, 4, 4, 64K 마이너스 16 빼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28 마이너스 128. 그럼 K는 2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제 K에다가 2를 넣어주고요. 그냥 K 값 찾는 거였네요. K는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유형 외워놓으셔야 돼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냥 얘를 딱 봤을 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K 때문에.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썼다고 생각하고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돼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이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왜냐면 노란색이 사실 기억이 더 오래 가긴 하겠죠.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센 애도 있을 거예요. 자, 넘기시고요. 풀어봐요. 제가 뭐 120이나 119페이지는 숙제 안 낼 테니까 중요한 것만 풀어볼게요. 자, 넘기시고요. 122페이지 펴보세요. 근각의 수관계에 지저분한 거. 예. 또 숙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방금 이제 센에서도 했었고요. 122 할 거고 패스하시고요. 123번 정수근, 정수조건. 자, 이거 여기 파트가 사실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내신에서도 좀 중요하니까 저기 필수 예제 9-6번을 같이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차라리 미적분 대수가 훨씬 쉬워요. 걔는 딱, 이 이름 딱딱딱 하면 그냥 되는데 너무 심오해. 이게 고1 과정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모르면 일단 넘기는 연습도 하세요.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얘를 알파, 베타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요. 지금 어차피 근의 공식, 사실 그냥 좀 복잡하더라도 그냥 쓰면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얘는 짝수 공식 쓰라고 이제 x의 계수에 또 2 달아주고 있죠. 그래서 출처전 의도가 근의 공식을 써서 그 근이 정수가 되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방금 한 거랑.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얘는 x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니까 두 근이 모두 정수여야 되고요. m도 정수여야 된대요. 바로 근의 공식 가요. 그럼 짝수 공식 쓰시면 얘는 1분의 얘 2 떼주고 마이너스 없애주면 m 더하기 2가 되고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이니까 m 플러스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6이 얘 두 근이 나오겠죠. 정리해볼까요? m 더하기 2의 풀마 얘는 m제곱 그럼 마이너스 m제곱이 살아남고요. 플러스 4m 그러면 플러스 4m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서 무슨 상황이 펼쳐져야 되냐면 x근이 지금 얘네란 말이야. 두 개. 정수 m이니까 얘 두 개까지는 정수인데 루트가 아직도 씌워진 게 이제 못 벗고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정수가 될 수가 없죠. 루트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래서
얘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얘 안에 있는 게 반드시 완전 제곱수가 되거나 0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주어진 놈 그래서 얘가 일단은 제곱수가 되거나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얘 안에 들어있는 거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 정수가 되기 전에 얘가 실수가 일단 돼야 돼요. 맞죠? 정수가 되려면 일단 얘가 실수여야 돼. 우리가 정수가 되는 걸 판단하기도 전에 루트 안에 있는 애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바로 허수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허수돼 버리니까 정수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조사하냐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2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범위를 먼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힌트를 하나 얻어내는 거예요.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 2차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또 안 돼. 그럼 얘도 또 근의 공식을 써서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m에 대해서 얘를 0이랑 잠깐 갖다 놓고 풀면 좀 너무 어렵네. 그러면 2분의 짝수 공식 쓰면 2 뿔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2 뿔마 루트 2가 돼서 지금 어차피 m 값이 얘 둘 중에 하나고 지금 m 관련된 식이 0보다 작다 꼴이니까 모아지는 꼴로 얘가 부등식의 범위가 나타나요. 그러면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요. 큰 것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죠? 그러면 얘 계산 결과가 0. 몇몇몇이고요. 얘는 3. 몇몇몇이에요. 근데 우리 m은 정수라며. 정수니까 m이 가질 수 있는 수는 1 되고요. 2 되고요. 3까지 써도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이제 m에다가 다 한번 3개밖에 안 되니까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m이 1일 때는 이 루트 안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돼서 1이네요. 그러면 루트 벗고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얘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를 넣어요. m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8 빼기 2니까 얘는 2네요. 그럼 루트 2가 되잖아. 루트 못 벗고 나오니까 탈락이죠. 그 다음 m에다 3을 또 넣어봐요. 3을 넣어보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1이네요. 맞죠? 그럼 얘도 되는 거죠. 루트 안에 1 넣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m도 3을 써도 된다. 됐죠? 그러면 일단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에다가 또 다 대입을 해보면요. 두근, 서로 다른 두근 조건 없죠. 그래서 1일 때. 두 가지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m에다가 1을 다 대입하고 m에다 1을 대입하면 두 근이 뭐가 나오냐면 좀 오래 걸려서 두 근을 넣으면 2와 4가 나온대요. 두 근 2와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이 3일 때는 x가 4 또는 6이 나온대요. 그래서 얘는 답을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정수 조건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지가 지금 판별식을 억지로 썼는데요. 얘를 0보다 크다 그 범위를 근의 공식 써서 범위 나타내는데 사실 이게 출제자의 의도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인수분해 안 돼서.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있다 하고요. 유제 문제는 좀 더 간단할 거예요. 유제 문제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정수근 생각보다 중요해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다음 넘기시고요. 9-7번도 해볼게요. 두 군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정수근 중요하니까 이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한번 읽어보고요. 아래 것도 한번 연구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9-7번에서 마찬가지로 정수 M, M도 정수고요. 두 군도 모두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가 왜 자꾸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군이 알파, 베타. 아까 그거를 써봤을 때 우리 아까 해본 게 뭐냐면요. 근해 공식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두 군 알파, 베타로 놓고요. 알파, 베타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는 게 여기서는 좀 더 풀이가 괜찮아요. 그래서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군의 곱 알파, 베타는 m 더하기 1이 되겠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써놓고 보니까 더 이상 뭐 얻어낼 건 없어요. 뭐 판별식을 써봤자 m에 대한 그냥 범위만 좀 나올 거예요. 이제 어차피 정수가 실수니까. 우린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되니까 뒤쪽에 나중에 조사할게요. 그냥 이 두 개만 봤더니 식이 두 개인데 문자가 세 개야. 이게 무슨 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수 조건 맨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앞에 것도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풀면 안 풀려요. 조금 앞에 특이한 케이스야. 그래서 정석적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자, 그럼 딱 봐도 이제 문자를 먼저 줄여 나가야 돼요. 줄여 나가야 되니까 m을 소거하기가 너무나도 편하죠. 그래서 출제자 의도가 m을 소거하라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좌변끼리 더하고요. 우변끼리 더하면 2가 되겠네요. 그럼 얘 알파랑 알파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알파 이수분해 해주면 1 더하기 베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베타가 있는데요. 1을 양변에 더해줘서 1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공통인수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느낌이 오시면요. 숫자 오른쪽에 남기고 인수분해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양변에 1을 더한다는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베타로 또 묶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1로 나오고요. 1 더하기 베타는 자리 바꿔서 베타 더하기 1은 3.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알파와 베타는 정수니까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도 둘 다 정수가 돼요. 둘 다 정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의 곱이 3이랑 같아지는 방법은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1일 때, 3일 때, 3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총 4가지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알파가 0이어야 되고요. 베타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는 2, 베타는 0.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알파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4,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사실 알파와 베타는요, 두근이고 순서가 없어서 그냥 사실 이게 절반 것만 해줘도 돼요. 반만 해줘도 상관없어요. 뭐 똑같은데 헷갈릴까봐 써봤고요. 그러면 이제 알파와 베타가 각각 0, 2 나왔을 때 그때 m 값도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둘 중에 한 군데나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0이 돼요. 그럼 m 값은 이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이너스 1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대입하면 8. 그러면 7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도 똑같이 7이 돼요. 그러면은 값이 여기도 두 가지 형태로 써야 되나요? 보시면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과 7 두 개 다 되겠죠. 다 정수 형태로 나왔고요. 또 위배되는 거 없죠. 뭐 0을 이차 방정식을 안 만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이 다 됩니다. 그래서 방법 2번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건 이제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뭘 써야 될지가 참으로 어려운 게 공통수학이에요. 정말 심오하고 세계적.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펴보시면요.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계획문에 정리는 안 했거든요. 계획문에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테니까 계획문만 펴볼래요? 계획문만 하고 끝낼게요. 차가 몇 번이죠? 14번, 10번, 11번인가 목차가?
자, 9단원에 이어서 근과계수의 관계. 목차 쓰지 말게요. 자, 2차 방정 실근의 보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1 내신제 시험지 보시면요. 툭툭 겁나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볼게요. 이게 뭐 그냥 똑같이 적혀 있어요. 책에 있는 거.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랑 같이 연관돼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얘가 우리가 기본 과정 할 때는 좀 뒤로 밀어놨었거든요. 왜냐면 얘가 2차 부등식을 모르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배웠기 때문에 장모학제 배웠죠. 그래서 이 관련돼서 부호 판단해 볼게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요. 자, 우리 두 근이 모두 양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증거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조사하시면 돼요. 단순히 생각해봐요. 자,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이면요. 일단은 둘 다 양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수라는 범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 복소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실수, 허수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들어가고 무리수 안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들어가고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연수는 결국 실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두 근이 양수라고 하면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근데 두 근이 또 서로 다르대요. 다를 때는 판별식에 0을 빼주셔야 돼요. 그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을 더해봐요. 두 근을 더했을 때 두 근이 둘 다 모두 양수죠. 그럼 양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쓸 수 있잖아요.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우리 근이 사실 주어지지 않고요. 계수가 주어질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이 양수라고 놓고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어때요? 양수끼리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a분의 c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를 쓸 거야. 노란색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사실 빨간색 식이 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요. 세 가지 반드시 다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했지만 우리 근의 분리라고 해서 근의 위치 관계. 이 근 사이에 뭐 어떤 조건이 있냐, 어떤 숫자가 있다, 아니면 어떤 숫자보다 두 근이 크다. 그래서 판축함이라고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그거랑 거의 같이 쓰여요. 겁나 많이 쓰여. 구분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요. 일단 계속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 두 분이 모두 음수래요. 자, 음수가 되려면요. 일단 음수도 마찬가지로 실수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군을 더했더니 둘 다 음수니까 얘는 두 군의 합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군을 곱하면 두 군의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A분의 C를 사용하겠죠. 두 군이 주어지는 경우 흔치 않아요. 두 군이 주어지면 그냥 곱해서 그냥 딱 봐도 숫자로 보이면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조사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번에 두 군의 부호가 다른 경우. 그래서 하나는 양수인 근이고요. 또 하나는 음수인 근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때는요. 뭘 조사하면 되냐면요. 얘는 두 군의 곱만 조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 있죠? 얘가 뭐예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음수가 돼요. 두 군의 부호가 다르면요. 음수잖아. 맞죠? 얘는요. 왜 판별식이랑 두 군의 합 조사 안 해요? 얘는 의미 없다 했었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헛수 구하는 거야. 자, 왜냐면요. 자, 두 군을 더해봤자 어차피 부호가 다른 경우만 알면요. 절대값이 누가 큰지 안 주어져 있을 때는요. 두 군의 합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별 영향으로 안 줘. 얘만 조사하면 끝나. 자, 그 다음에 두 군이 하나는 양수, 음수니까 얘도 실수죠. 그렇죠? 근데 실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요. 자,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두 군이 음수니까 a분의 c가 음수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럼 a분의 c가 음수면 얘도 음수야. ac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b제곱은 항상 양수고요.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항상 양수야. 그러면 얘는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성립해요. 무조건 성립해요. 두 군의 부호가 반대면요.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판별식을 조사해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 없어. 헛수고해. 그래서 얘는 두 군의 곱만 음수가 된다. 라는 것만 조사하시면 돼요. 알겠죠?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 빨리 푸는 걸 하나하나 이제 챙기셔야 돼요. 고등 과정은요. 정말 시간 싸움이 강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이론이고요.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건 정리 굳이 안 하고 말로만 해볼게요. 자, 우리 두 군이 모두 양수예요. 양수인데, 얘는 뭐 그냥 뭐 두 개 더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근데 어디서 이슈가 생기냐면요. 두 군이 모두 음수일 때. 그러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슈가 생겨요. 두 군의 부호가 다를 때 우리 두 군의 합은 조사 하나 많아였죠. 왜냐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추가로 파생되는 게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클 때 이런 조건이 추가돼요. 그럼 이럴 때는요. 두 군의 합도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 음수? 두 군의 부호가 다른데요.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대요. 두 개 더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양수의 절대값이 더 작대요. 그럼 두 개의 합이 음수가 되겠죠. 그때 달라요. 케바케라고 하죠.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 틀은 1, 2, 3번 적어 있죠. 그리고 3번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의 추가적인 상황을 문제로 또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좀 낼게요. 그래서
508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다 프린트. 오다 프린트 제출하실래요? 오다 프린트. 잠깐만요. 아, 똑같은 게 3개가 들어왔구나. 이런. 복붙을 잘못했네. 주목이 여러 개가 있었네요. 오케이. 네, 채점 교정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모르는 거 있는 거는 풀고 정리까지 해야 돼. 분명히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시고요. 궁금한 거. 지금 여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2차 방정식이랑 2차 부등식이랑 2차 함수 쪽이 많이 어려운데 더 이상 어려운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3 때까지. 그리고 어차피 그 벡터랑 구분 부적법이라고 그냥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해하면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쌓아가지고 조그맣게 쪼개서 이어붙이는 개념인데 여기 공통수학만큼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어요. 나중에 느낄 거야. 그냥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모양 바꿔가면서 뒤집고 사실 이게 더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식으로 가는 게 정말 한도 끝도 없고요. 막 근해 분리 막 이런 거 내신에도 막 나오고 이게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있죠. 참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뭘 써야 될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못하겠어도 끝까지 가시면은 웬만한 1, 2등급 진짜 잡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잡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여러분 선행이기도 하고 나중에 내신 때 비하면 선생님들이 또 엄청 잘 잡아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숙제 최대한 꼼꼼히 해보시고요. 모르는 거 최대한 질문 많이 할게요. 이거 어려우니까. 고생했고 질문 없으면 귀가하셔도 돼요. 수고했어요.